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삼각수렴 편입니다. 삼각수렴 말고도 확산형 삼각형이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삼각수렴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삼각수렴은 삼각형에 속하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삼각형은 33333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정파동입니다. 삼각형은 크게 수렴형과 확산형으로 나뉘지만 이 강의에서는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확산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확산형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은 또 제한삼각수렴과 무제한삼각수렴으로 나뉘고 제한삼각수렴은 수평형, 불규칙, 강세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강세 삼각형은 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강의에서는 제한삼각수렴 중에서 수평형, 그리고 불규칙, 그리고 무제한삼각수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이란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삼각형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레 삼각형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삼각수렴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추세선입니다. 삼각수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추세선이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BD 추세선과 AC 추세선을 그려야 합니다. OB 추세선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각수렴의 첫 부분과 비파를 이어 그리고서 그 추세선에 닿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무조건 BD 추세선을 사용해야 하며 D 지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BD 추세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돌파에 대한 개념입니다. 분출이라고도 하며 BD 추세선을 뚫고 나갈 시에 돌파라고 합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끝났다는 것이 확정되는 부분이며 추세선을 잘못 그으면 돌파인지 아닌지도 분간도 불가능해가지고 오히려 손절이 나갈 수 있으니 추세선 그리기를 제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꼭지점입니다. 위아래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며 책에는 이것저것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경험상 실제 잘 적용되지 않는 편인 것 같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삼각형이 나왔을 때 가장 초보자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진행될수록 수렴하는 추세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 추세선에서 추세선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익비가 좋지 않아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은 후기 국면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국면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삼각수렴이 나오기도 전에 삼각수렴이 나오리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글렌 릴리가 연구한 결과 연장 플랫과 연장 지그재그, 불완전 지그재그 혹은 이 패턴들을 포함한 복합 조정이 나오면 삼각수렴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조정파 카운팅과 하모닉 패턴을 이용해서 짧게 먹는 단타를 진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BC, D파 등의 일부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세선이 다 나오고 나서 이 파를 먹으려고 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익혔으니 이제 제한 삼각형이 뭔지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이 뭔지 그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한 삼각형은 B파, 4파 등의 중간 파동에서만 출현하는 반면에 무제한 삼각형은 이중복합의 마지막인 Y파, 삼중복합의 마지막인 Z파, 삼각수렴의 E파, 터미널의 O파 등 항상 마지막에 출현합니다. 예외적으로 X파에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제한삼각형에서는 일반적으로 E파가 AC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E파가 일반적으로 AC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E파에 또 추가적인 더 작은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는 제한, 무제한 삼각형에서 모두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무제한 삼각형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BD 추세선 돌파 후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제한 삼각형은 BD 추세선 돌파 후 움직임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반면에 무제한 삼각형은 BD 추세선 돌파 후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제한 삼각형 안에서는 또 수평형 삼각형과 불규칙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었죠. 이 차이는 간단합니다. 수평형 삼각형은 A파 또는 C파가 가장 긴 것이고 불규칙 삼각형은 B파가 가장 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C파가 가장 긴 수평형 삼각형인 경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 C파가 가장 긴 수평형 삼각형에서는 AC 추세선 대신에 CE 추세선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삼각형의 대강의 모양을 알아봤으니 플랫과 지그재그처럼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도 알아봅시다. 삼각형은 우선 최소 3개의 파동이 이전 파동의 0.5 이상을 되돌려야 합니다. 4개의 파동 다 0.5 이상을 되돌려도 되지만 이 파가 0.5 이상 못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B파는 A파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 범위는 A파의 0.382에서 2.618까지입니다. 하지만 2.618은 너무 길고 1.618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A파와 B파 길이가 같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각형에는 제로, A, B, C, D, E로 총 6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점 중에 제한 삼각형은 4개만 추세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D파 이후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상 삼각형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추세선을 긋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삼각형의 시작점은 BD 추세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어봤자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삼각형은 경우에 따라서 5개 이상 닿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한 삼각형이 나올 자리인지 무제한 삼각형이 나올 자리인지도 꼭 생각하셔서 추세선을 그리면 좋겠네요. 그리고 BD 추세선은 C파와 E파의 일부에 의해서 닿거나 뚫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진행되면 B파의 종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마지막에 미달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파동에는 더 작은 무제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ABCD파에는 삼각형이 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모든 조정파동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3개의 내부 파동이 같은 길이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하고 이 파가 가장 작은 파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의 뒷부분에서 이 파가 가장 작은 파동이라는 것이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고 하니 이 파가 가장 작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아마 무제한 삼각수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조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각형 패턴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조건이 붙는데요. 삼각형 돌파 시 삼각형의 고점 저점을 꼭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돌파 시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길이를 0.75 이상 넘어야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2파 종점까지 다시 돌아올 경우 카운팅을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최소한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는 부분까지는 되돌려야 하는데 이를 되돌리지 못한 채로 X파가 짧게 나오고 다시 가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참고하여 X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조건에 대해 다 알아봤으니 이제 처음에 같이 보기로 했었던 3가지 패턴인 제한 수평형 삼각형, 제한 불규칙 삼각형, 무제한 삼각형 중에서 첫 번째로 제한 수평형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삼각수렴이며 돌파될 시에 가장 긴 내부 파동의 0.75에서 1.25 수준으로 돌파된다고 합니다. 이는 돌파 시점부터가 아니라 2파 종점부터 계산되는 값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파 수준은 익절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파동들은 바로 직전 내부 파동의 0.382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했듯이 이 중 최소 3개는 0.5보다도 커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파는 D파의 0.382보다 크지 않아도 되고 한 틱만 되돌려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믿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한 틱만 되돌렸을 경우에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며 이게 매매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파가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한 불규칙 삼각형입니다. 불규칙 삼각형은 적혀있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다 외우지 마시고 편하게 한 줄 한 줄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평형 삼각형과는 다르게 돌파했을 때 가장 긴 내부 파동의 1.618 수준으로 돌파합니다. 더 많이 돌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B파가 A파보다 더 크기 때문에 A파는 3중 지그재그, 연장된 플랫 등 엄청 긴 패턴이 될 수 없습니다. A파가 모노파동이나 플랫이면 오른쪽 그림처럼 B파는 지그재그가 되고 A파가 지그재그라면 B파는 2중 지그재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B파가 A파보다 더 방향성 있는 패턴이 나온다는 점이죠.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B파가 A파보다 더 방향성 있는 패턴이 나오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B파가 이전 충격 파동의 0.618 길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C파와 A파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B파와 C파의 관계도 A파와 B파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B파가 이중 지그재그면 C파는 연장 지그재그나 연장 플랫으로 마감될 확률이 높으며 B파가 지그재그면 C파는 한 단계 더 추세력이 낮은 모노파동이나 플랫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D파와 C파는 서로 아무렇게나 다른 패턴이 나온다면 뭐든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불규칙 삼각형이 만약에 지그재그의 B파로 나왔다면 이파 종점은 전체 움직인 폭의 0.618 되돌림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때 전체 움직인 폭은 지그재그의 A파 시작점에서 삼각수렴의 제일 긴 파동인 B파 종점까지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불규칙 삼각형이 플랫의 B파로 나올 때는 이파 종점이 플랫 A파의 0.618 되돌림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충격파의 4파로 제한불규칙 삼각형이 나오면 이파 종점은 A파의 0.38이나 0.618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하니 카운팅을 잘 해서 5파 임펄스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생각보다 무제한 삼각형은 별게 없습니다. 제한 삼각형의 법칙은 다 지켜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돌파 후에 가장 긴 파동의 고점 저점 근처까지 빠르게 치다은 후에 BD 추세선까지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원래 돌파됐던 방향으로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결과 이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제한 삼각형의 정의에서 말했듯이 돌파 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파는 가장 짧고 가격 변동이 커서 당분간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고 B파는 오히려 복잡하고 느리다고 합니다. 실제 무제한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 다른 조정파동이 나온 후에 X파동이 나오고선 최저점에서 삼각수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조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매매를 위해서 삼각형에 사용되는 피보나치 비율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우선 한 칸 떨어진 파동 간의 관계에서는 0.382, 0.618, 0.786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고 인접한 파동 관계에서는 0.382, 0.5, 0.618, 0.786, 0.886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칸 이상 여러 칸 떨어진 파동 간의 관계에서는 0.382, 0.618의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0.786과 0.886은 책에 나오는 수치는 아니며 실제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비율을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C파가 A파의 786이고 E파가 C파의 786길이라면 E파가 A파의 0.618 길이가 되고 B파가 A파의 0.886이고 C파가 B파의 0.886이면 C파가 A파의 0.786이 됩니다. 이렇듯이 피보나치 비율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피보나치들인 786과 886 비율을 이용하셔서 하모닉 패턴을 같이 보신다면 삼각형에서의 매매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예제는 대X님의 카운팅인데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A파와 C파의 비율이 0.618이고 B파와 D파의 비율이 거의 0.61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E파를 D파의 0.382가 되는 지점으로 잡으시고 타점을 잡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E파가 D파의 0.618까지 가면 AC 추세선이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금 보여드린 나스닥 차트 예제입니다. 어떻게 이 종점을 잡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의할 점은 D점이 종료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D파 종점이 B파 종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D파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 D파 내부에서 추세선을 그어 추세가 뚫리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E파가 추세선을 뚫는 게 일반적이고 동시에 다른 파동과 0.382 또는 0.618 등의 비율을 이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보신다면 A파의 0.382가 적당한 타점 후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C파 종점이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릴리책에 있는 삼각형 지식 대부분이 실제 상황이랑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정말 어렵고 매매하기도 힘든 패턴이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삼각형 안에서 매매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는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 복합조정입니다. 한두 편 정도로 제작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